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1926년 12월 영국 언론은 당대 최고인 여성 추리소설가의 실종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수백 명의 경찰과 자원봉사자 1,500여 명, 또 그녀의 팬들까지 나서서 수색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890년 영국에서 태어나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으로 데뷔하여 1976년 85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ABC 살인사건, 오리엔트 특급살인 등의 추리소설과 희곡 등 90여 편의 작품을 남긴 세계적인 추리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였는데요. 그녀는 당시 소설작품에 대한 논란과 냉혹한 비평을 맛보고 있었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의 외도 사실도 알게 되어 갈등이 심했는데, 추운 겨울 저녁 35세인 아가사 크리스티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드라이브를 하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택에서 200km 떨어진 좁은 길에서 그녀의 모리스 코올리 자동차가 발견되었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진 지 11일이 지난 12월 14일 요크셔의 온천 휴양지 호텔에서 남편의 애인 이름으로 투숙 중인 그녀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발견할 당시 그녀는 이름도 가족도 자신의 어느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한편에서는 어머니의 사망과 남편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이라고 했고, 한편은 흥행을 노린 추리 소설가다운 자작극이라고 했지만, 정작 그녀는 자서전에조차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을 만큼 이 사건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어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책과 세익스피어 다음으로 책이 가장 많이 팔렸고, 아직도 그녀의 생일인 9월 15일에 영국 토키에서는 매년 아가사 크리스티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미국 영화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85세 생일을 맞은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 할란 트롬비는 생일 파티를 주최하여 모든 가족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가족들과 파티를 즐겁게 보낸 다음 날, 할란 트롬비가 목에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가족들은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로 판정하여 장례식을 치릅니다. 사망 일주일 후 갑자기 경찰 2명과 사리탐정이 사건을 조사한다며 가족들에게 당일의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 곡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대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그대 바람소리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바람 불면 바람 속을 걸어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은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베스트셀러 작가 할란 트롬비의 저택에서 아침을 준비하여 2층으로 올라간 가사도우미 프렌이 침대방으로 들어가지만 없어서 서재로 가보니 할란은 소파에서 목에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됩니다. 생일날 갑작스런 자살로 추정되어 경황 없이 장례식이 치러진 일주일 후 형사들이 집으로 찾아와 마침 할란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머물고 있던 가족들을 전부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심란해하며 쉬고 있던 할란의 간병인인 마르타에게도 연락이 와서 다시 트롬비 저택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엇 형사는 파트너와 함께 할란의 저택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가족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취조를 시작합니다. 할란의 자녀들 린다, 조니, 월트, 그리고 사위 리저트, 손녀 매기, 손자 랜선과 제이콥, 마지막으로 간병인인 마르타가 조사를 받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그날의 알리바이와 죽은 할란의 행적과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아는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경찰들 뒤에 앉아있던 수상한 남자가 잠시 취조를 지켜보다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부누아 블랑이라는 유명한 사립탐정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이름을 익히 듣고 있을 정도로 유명했고 형사들도 블랑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수사에 참여시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은 모두 알리바이가 있지만 또한 할란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습니다. 큰딸 린다는 출판사 경영 문제로, 둘째 며느리 조니는 화장품 회사 투자건으로, 손녀 매기는 학자금 횡령으로, 큰사이 리처드는 외도를 들켰고 막내 아들 월터는 저작권을 다시 빼앗기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취조는 무난하게 끝나고 형사 엘리엇은 그래도 스스로 목을 베고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탐정 블랑은 가족들은 모두 할란과 관계가 좋지 않고 돈과 유산에 대한 문제도 있어 충분히 타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고 왔는데 현금 봉투와 함께 할란의 부고장만 들어있어서 의뢰인의 정체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흩날리는 꽃잎들이 홀로 우는 밤, 사라져간 추억들 키워 만든 길, 걸음마다 사락사락 내려앉아 내 두 발 아래 희미해진 꽃잎만이 그 봄날 안에 피어난 공주차 한번 품어본 기억 없이 저문난 날 해가 타도록 돌아봐도 돌아서도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계절들,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두 눈 안에 오직 시든 꽃잎만이 담기네.
잊어버린 그 온기 어둠 속에서 헤매던 두 눈 안에 오직 시든 꽃잎만이 담기네 흩날리는 꽃잎들을 밟고 걷는 밤 사락사락 내려앉는 저 버린 꽃 담배를 피우러 잠시 테라스에 나가 있던 엘리엇 형사와 탐정 블랑은 간병인 마르타를 만나는데 블랑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에게 정말로 거짓말을 하면 구토를 하는 증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마르타는 거짓말을 하면 극도로 긴장해서 속이 울렁거리고 결국 구토를 하는 특이 체질이었습니다. 한란의 가족들에 대해 거짓을 말하지 못하는 그녀에게서 한란 가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게 된 엘리엇과 블랑은 가족들이 충분히 살인의 범행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화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범인은 마르타였던 것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한란의 생일 파티가 끝나고 마르타는 그를 부축하여 침실로 안내했고 한란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취침하기 전 주사약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르타에게 바둑으로 자신을 이기지 않으면 주사를 맞지 않겠다며 고집을 피웠는데 마르타는 어쩔 수 없이 한란과 오목을 두어 이기고 약을 주사기에 놓고 한란에게 주사를 하려던 순간 오늘은 생일이었으니 모르핀을 조금 놔주겠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가끔 모르핀을 맞았는지 한란은 좋은 것이라며 반색을 하다가 취기 때문에 바둑판을 흔들어 떨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약도 같이 떨어집니다. 마르타는 다시 약을 주어 주사기에 넣고 한란에게 놓았는데 원래 주사해야 할 주사약과 모르핀이 바뀐 것을 나중에 약병의 라벨을 보고서야 확인하고 모르핀은 아주 소량인 3mg을 주사해야 하는데 100mg이나 주사를 했기에 10분 뒤에 한란은 감각을 잃고 심장마비로 죽게 될 것이라며 마르타는 몹시 당황하며 울먹입니다. 그리고 분명 가방의 키트에 세트로 들어있어 해독제가 있다며 열심히 찾아보지만 결국 약을 찾지 못하자 한란은 구급차를 불러도 최소한 15분은 걸릴 거라며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구급차를 부리려는 마르타의 전화기를 끄고 마르타에게 이제 6분밖에 남지 않았고 너는 가족과 같은 존재라며 자기 말대로 하라고 다그칩니다. 한란은 이대로 죽으면 마르타는 범죄자가 되고 불법 체류자인 마르타의 어머니마저 국에 추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획을 세웁니다. 미스터리 작가답게 한란은 자신의 자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마르타에게 정상적으로 퇴근했다가 보안 카메라에 들키지 않게 3층의 창문으로 들어와서 모든 증거를 없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마르타에게 만약 형사가 치료를 시작하면 들킬 수도 있으니 한란은 그녀가 저녁 시간에 직접 본 진실된 사실만 말할 수 있게 여러 트릭을 만듭니다. As time goes by, I can't forget that 힘겨웠던 시간들. I cried every night and prayed every dawn about you. In
In silence, love's whisper, 새벽의 향기, 나를 바라보던 눈빛. I can't be sure 그 모든 게 너란 걸. Cause you until the end you're the only one that you forever with you. Finally I realize 아무지 못한 상처 위로 따스했던 그 손길. Missed you every night, dreamed every time about you. In silence, love's whisper, 새벽의 향기, 너에게로 흐른 시간. I can't be sure 그 모든 게 너였어. Cause you until the end you're the only one that you 다시는 꿈을 꿔. But still I feel you, miss you, love you. I always need you, tell me, love you. Oh, 'cause you forever with you. Finally I realize how it's you. Until the end, you're the only one that you forever with you. Finally I realize 한란의 계획대로 마르타는 경찰에 신문을 다행히 넘겼지만 탐정 블랑은 그녀는 한란의 죽음으로 이득을 볼 일이 없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하지 못하니 셜록과 왓슨처럼 조수로 쓰고 싶다며 자신의 수사에 동행하자고 요청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르타는 노심초사하며 블랑을 따라다닙니다. 허술한 마르타는 여러 증거를 남겼지만 다행히 블랑 역시 탐정치고는 허술해서인지 들키지는 않습니다. CCTV 테이프에 마르타의 차가 찍혔지만 마르타가 재생하는 척하며 테이프를 망가뜨리고 숲길 쪽 문에 난 발자국을 마르타가 먼저 지나가 오고 가며 흔적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마침 그때 한란의 유서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달되어 다시 모든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한란과 싸우고 집을 나갔던 망나니 손자 랜섬 역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망나니답게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아 다른 가족들과 말다툼이 오고 가고 난장판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유서는 확인해야 돼서 모두 모여 듣게 되는데 변호사는 충격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가족들은 내심 유산을 바라며 들떠서 귀를 기울이지만 한란의 집과 모든 유산, 출판사와 모든 저작권이 가족들이 아닌 마르타에게 상속된다고 밝혀집니다. 갑자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게 된 마르타는 당황하게 되고 가족들 역시 유산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서
거침없이 마르타를 비난합니다. 재빨리 험악한 그 자리를 피하려던 마르타는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곤란해하고, 이때 망나니 손자 랜섬이 나타나 그녀를 태우고 떠나며 도와줍니다. 그 후 잠시 식당에서 대화를 하던 랜섬은 마르타에게 거짓말을 하면 토한다는 것을 이용해 한란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랜섬은 자기 몫의 유산을 넘겨주면 그녀를 도와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그 시각 한란 가족들은 마르타가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을 궁리합니다. Someday I will tell you everything. Today we met. One day I'll be standing next to you and saying goodnight. Rainy days will fade away. Nothing seems to matter now. So let me ease your mind and say you'll be fine. Meet me in my dream all alone. I'm sorry if I let you down. Let me make it up to you. When I see you on the way, promise I'll be there for you. Until then, keep me close. In the silence of the night, I will sing my love and fly, holding you close within my heart, day by day, waiting for you with open arms. I'm sorry if I let you down. Let me make it up to you. When I see you on the way, promise I'll be there for you. Until then, I'll be always by your side. See what true love means to me. When I see you on the way, promise I will make you cry. Until then, remember me. 무사히 집에 돌아온 마르타에게 방송과 언론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편물이 쏟아지고 전화에 불이 나며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유명인이 됩니다. 손녀 매기는 학자금 도움을 요청하고 막내 아들 월터는 집에 찾아와 마르타 어머니가 불법 체류한 사실을 협박하며 저작권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협박 편지가 도착하는데 내용은 죽은 한란의 혈액검사 보고서와 주사기 가방 라벨 사본과 함께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급하게 혈액검사 결과가 보관되어 있는 검사소에 랜선과 같이 가보니 이미 화재로 증거품은 불타 없어졌고 탐정 블랑에게 들켜 랜선과 도망을 가지만 경찰들의 차량 추격전 끝에 막다른 길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놀란 마르타는 구토를 하고 그런데 경찰들은 마르타가 아닌 랜섬을 체포해 갑니다. 치매인 할머니가 3층에서 내려오는 랜섬을 보았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정 블랑과 다시 동행을 하고 마르타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낸 협박 주소지에 잠시 볼 일이 있다며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주사 가방과 함께 한란 집에서 같이 일하는 가사도우미 프렌이 의자에 묶여 있고 협박범인 줄 알고 놀랬지만 그녀는 몰핀 약물 중독으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원본은 숨겨놨다는 말을 남기고 쓰러져서 마르타가 911을 불러서 병원으로 그녀를 이송시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마르타는 탐정 블랑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어렵게 털어놓고 이 얘기를 들은 블랑은 마르타의 의견에 따라 가족들 앞에서 그녀가 사실을 직접 말할 수 있게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대마초를 숨겨놓던 서랍에서 약물 검사서 사본을 찾아냅니다. 가족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하고 유산 상속을 포기하려던 마르타는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탐정 블랑이 갑자기 모인 가족들을 비난하면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나가버리고 가족들을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르타를 따로 데려가며 동행한 형사에게 무언가 부탁을 합니다. 도너츠의 구멍처럼 사건의 이야기가 미완성이라며 다른 방에 있던 블랑과 마르타에게 다른 형사가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냐며 물어보고 블랑은 자신에게 사건 의뢰를 한 사람은 이미 전말을 알고 의뢰를 했다고 하자 마르타는 가사도우미 프렌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프렌은 사건을 폭로할 생각이 없었다며 이 사건은 지극히 오류에 의한 비극이며 적어도 한 명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합니다. 그때 부탁받은 와그너 형사는 랜섬을 그 방으로 데려옵니다. 너무도 완벽한 너와 그 모든 순간 내겐 가장 빛나던 하루 무수히 많았던 지나온 많은 시간 오로지 그 기억엔 너뿐 오직 피어난 내 맘 그대라는 들판 위에서만 I'm falling 지금 이 순간조차 더 깊이 너에게 떨어져 나 You said me, you told me never going anywhere from me 너 없이 아무것도 아닌 나 Falling I'm falling
예전처럼 다시 흐릿한 기억 하나둘 조금씩 선명하게 기억이 나 I'm falling, I'm falling 지금 이 순간조차 더 깊이 너에게 떨어져 나 You set me, you told me Never going anywhere from me 너 없이 아무것도 아닌 나 더 못한 내 마음 표현을 앞으로 남은 모든 날 아끼지 않고 너에게 할게 I'm falling I'm falling I hold you in my heart I'm falling I'm falling 다시 한번 너에게 떨어져 내 맘 블랑은 갑자기 랜섬에게 왜 나를 고용했냐고 묻고 마르타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다며 자신의 추리를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손자 랜섬은 할란과 싸우고 나갔는데 그 이유는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할란은 가족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유서를 남겼고 이 사실을 랜섬이 먼저 알게 되어 할란과 말다툼을 한 랜섬은 결국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차를 타고 떠돌다가 철이 들어 독립하려던 것이 아니라 할란을 살해하고 유서를 고쳐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계획을 세워 할란의 집으로 다시 몰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르타가 약을 헷갈려 주사하기 전에 이미 랜섬이 할란의 서재에 침입하여 약이 들어있던 가방에서 모르핀과 치료약을 바꿔치기에 해독제 말렉선을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시 집 밖으로 내려오다가 늙은 할머니와 만났고 그 만난 마르타도 랜섬으로 잘못 본 것은 치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랜섬은 그런 추리는 증거가 없다며 자신은 무죄라고 반박을 하자 블랑은 추리를 이어가는데 랜섬의 계획은 가사도우미 플랜이 랜섬이 사건 후 증거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보게 되어 협박을 하자 변경되었고 그녀를 역이용해서 대담하게 혈액검사 결과가 있는 보관실을 방화로 증거물을 없애고 그녀를 기절시키고 검사 서류를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를 찾아가면 그 살해 혐의를 마르타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랜섬의 계획은 마르타가 물자반신 주소지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보내면서 실패했고 또 그녀가 검사 결과 복사본을 몰래 저택의 비밀 장소에 숨겨놨었는데 마르타가 이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결국 모르핀이라고 생각했던 그 약은 원래 복용하던 치료약이었기에 할란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할란과 마르타는 당황했고 할란은 살인자가 될 수 있는 마르타를 위해 스스로 자해를 해 자살을 선택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할란의 혈액검사 결과 복사본에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아 모르핀으로 죽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즉 할란은
이유야 어찌됐던 자살로 사망한 것입니다. 잠시 내 맘을 꺼내어 볼게. 전해줄 말이 너무 많아. 아무 일 없던 어느 날처럼 얘길 들어줄 수 있니? 때론 많이도 다투었었지. 그때도 나는 네가 좋았어. 너도 그럴까? 너의 일기에 나로 가득했을까? 이제야 되살아난 우리의 시간들과 널 향한 나의 약속. 아닌 척 뒤돌아서 봐도 쏟아지는 눈물을 감춰도 네 이름을 부르는 마음 더 안아주지 못해. 미안해. 나는 너를 잊지 못해. 이렇게 널 기다려. 내일은 어떤 아침을 만날까? 너의 매일을 아끼고 싶어. 하루가 지는 먹먹함에도 힘껏 네 마음을 안고 죽도록 잡고 싶은 아픈 손짓과 놓지 못할 네 손가락 끝. 아닌 척 뒤돌아서 봐도 쏟아지는 눈물을 감춰도 네 이름을 부르는 마음 더 안아주지 못해. 미안해. 시간에 넘어 마주하는 너의 찬란하고 귀한 기억들은 내 마음속 깊이 숨을 쉬어 영원히 나는 너와 걷고 있어.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이렇게 널 잡고서. 이때 병원에서 마르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고 랜섬이 죽이려고 했던 가사도우미 프렌이 다행히 병원에서 깨어났다고 마르타가 말합니다. 결국 증거와 증인 모두 확보되어 랜섬은 살인 미수죄로 궁지에 몰리게 되자 마르타에게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너에게 뺏길 수 없다고 소리치며 그간 자기의 범행 내용을 열거하자 마르타는 랜섬의 얼굴에 구토를 하며 사실 프렌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랜섬의 범행 자백은 핸드폰에 녹음이 되었고 순간 화가 난 랜섬이 집에 장식되어 있던 한란의 칼을 집어서 마르타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찌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찌른 칼은 모조품으로 찌르면 칼자루가 들어가는 가짜였습니다. 랜섬은 두세 번 마르타를 더 찔러보지만
칼이 들어가는 것을 보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랜섬은 그대로 형사들에게 체포되고 마르타의 살인미수죄까지 더해져 연행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가족들을 제외하고 유산은 결국 마르타가 정당하게 물려받게 되었고 탐정 블랑과 형사는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마르타는 탐정 블랑에게 언제부터 자신을 의심했냐고 묻는데 블랑은 마르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으며 그녀의 신발 위에 한란의 혈흔이 묻어 있었고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냐는 질문에 블랑은 자신의 의견이 있긴 하나 결국 마르타 당신은 마음에 이끄는 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마르타는 2층 테라스로 나가 마당에서 형사들이 랜섬을 끌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때 한란의 식구들과 눈이 마주치는데 마르타는 담담하게 한란이 쓰던 내 집, 내 규칙, 내 커피라는 글이 새겨진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한란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나이브스 아웃은 미스터리 추리 영화로 초호화 캐스팅으로 처음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007 다니엘 크레이그를 필두로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 토니 콜레트, 돈 존슨, 마이클 셰넌, 캐서린 랭퍼트, 크리스토퍼 폴러머까지 이렇게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가 아니라 소문난 잔치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작인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와 전혀 다른 작품을 감독한 라이언 존슨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의 열렬한 팬이었다는데요. 10년 전부터 나이브스 아웃의 시나리오를 집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인지 이 영화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캐릭터들의 성격과 씬의 분위기를 세심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심하게 지나가는 대사 한 줄, 시계 하나에도 모든 의미가 담겨 있고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긴장감을 유발하는 대사와 극적인 미장센, 섬세한 심리묘사와 심지어 정치적인 이야기도 깊숙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아가사 크리스티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추리물은 관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장르적 특성상 결말까지 집중을 유지하게 만드는데 하지만 이 영화는 초반부터 관객들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공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범인을 모르는 등장인물들이 범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탐정이 이 범인을 과연 찾아낼 수 있는지 긴장하기 시작하고 관객들의 시각에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영화는 한층 더 몰입하게 만듭니다. 또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세밀한 설정으로 초상화 속 그림의 변화라던가 핏자국의 정체, 캐릭터의 묘한 대사들은 다시 보면서 아, 이걸 뜻하는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 10년 동안 집필했다는 라이언 존슨의 말이 새삼스럽게 와닿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미국 미스터리 영화 나이브스 아웃이었는데요. 제목의 뜻은 칼을 꺼내들다란 뜻으로 칼을 뽑으면 무라도 썰어야지란 말과 같이 어떤 행동을 실행하거나 누구를 노린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선 칼을 뽑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요. 한란의 착각으로 인해 스스로 목을 그어 자살할 때와 랜섬이 가짜칼로 찌르는 장면을 보면서 생각 없이 칼을 뽑는 결과가 얼마나 성급한 결정이며 어리석은 일인가를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추리가 주 내용이긴 하지만
미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죽은 한란의 간병인이자 유일하게 모든 것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인 마르타는 남미에서 온 이민자인데 한란의 유언장을 통해 모든 유산을 마르타가 상속받게 되자 너 같은 이민자 따위에게 우리 재산을 줄 수 없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던 트럼비 한란가의 가족 구성원들이 마르타의 엄마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 것과 속이 다른 미국 보수주의자의 인종차별적인 위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관객들이 오랜만에 만나보는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오늘도 가슴에 바람이 부네요. 마음에 나도 모를 서름이 가득.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